좀 전에 이제 네가 이제 기관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공무원 연금부터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제일 크게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연기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 방어는 이제 보통 연기금이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주가 방어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100% 그러진 않겠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할 거 아니야. 정부의 입김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 그런데 투자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연기금이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이 샀단 얘기야. 이때 굉장히 많이 샀는데 산 이유가 뭐냐면 요때가 이제 한 4만 5천 원대야. 근데 평소에는 얘네가 한 6만 원대 이렇게 평당가가 한 요 정도 됐다고 쳐. 한 5만 원대. 그러면 한 20% 이상의 이제 이 폭락이 오면서 이 20% 이상 얘네들이 이 삼성전자를 얘네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를 보유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100억 원이 한 75억 원, 70억 원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한 30억 원 정도를 추가 매수를 더 진행을 하는 위치가 있는 거야, 얘네한테는. 물타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물타기지. 무조건 물타기인데, 거의 전 종목을 다 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얘네들이 거의 무조건 해줘. 그거를. 그 물량 관리를. 그래서, 그 얘네들의 매매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때 이제 그렇게 사놨다가도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나는 1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120억, 뭐 130억, 140억 막 올라가 버리잖아. 지금 여기만 해도 그냥 두 배가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그럼 50억 원, 기존에 내가 이제 100억이 200억이 된 거잖아. 그럼 50% 비중을 이쪽에서 덜어내야 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포지셔닝 매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돈이 많으면 이런 매매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 이 비중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 연기금이나 아니면 이 자산 운용하는 이 회사들 중에 이 부자 돈을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투자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들 있잖아.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 이런 돈들은 전부 다 거의 웬만한 이 회사들은 다 이런 이 포지셔닝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싶으면 안 맞아. 근데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증권사는 저런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져가면 안 되거든. 다 고객 돈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투자를 해놨다고 해도 이 금투나 이 자산운용 일부 이런 이제 돈을 맡겼더라도 어이씨 뭐 되게 쫄리잖아.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돈을 탔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매도가 일어나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별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투자 뭐 여기 보면 연기금 이쪽에 이제 이 연기금 등에 해당되는 게 아까 이 페이지에서 보면 얘네들인 거지. 연기금하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요 연기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연기금 지금 보면 주가가 또 오르니까 또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때가 언제였냐면 딱 보면 코로나 때가 요때잖아. 그지? 요때. 3월 19일이잖아. 그지? 그리고 3월 19일 날 특히나 이제 얘네들은 이 코스피 지수를 많이 보는데 결국적으로 개인은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외국에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야.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게 코스피 지수가 이쪽 이쪽 오른쪽에서 보면 1800 라인이 여기거든. 그리고 1500 라인이 여기야.
여기 1800 라인이 여기고 그러면 1800 라인이 깨진 첫날이 여기잖아. 그지? 그리고 1500 라인이 깨진 첫날이 여기고 그러면 이 연기금이 등요시하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 1800 라인과 1500 라인이라고 치면 이날 3월 13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3월 13일인 거지. 그 다음에 이 3월 13일에 가리키는 거는 이 코스피 지수가 1800이 깨진 첫날이야. 첫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또 몇 월 며칠이지 이게? 3월 19일. 3월 19일은 1500 라인이 깨진 첫날인 거지. 그지? 3월 19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까 그 포지셔닝 뭔 말인지 알았어. 그때 사들이고 있겠다. 그치. 근데 너는 이 매매법이 너한테 맞다는 거야. 너한테 이런 포지셔닝 매매를 알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이런 매매법을 써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가 무너지거나 이럴 때 사실 연기금,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기준으로 뭐 LG 화학이나 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대표주, 업종 대표주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날 실질적으로 주식의 삼성전자의 아까 그 종목별 투자자를 아까 3월 2020년이지, 그지? 3월 10, 13일이었나? 그지? 3월 13일. 요때지. 이 평소에는 이 깨질 것 같으니까 막 100만 주씩 막 190만 주, 거의 200만 주에 근접하게 사다가도 이날은 거의 400만 주랑 마찬가지야, 이거. 그지? 누진장만이 사거든. 그리고 나서 깨지고 난 다음에 더 사고 더 사고 그지? 그리고 나서 3월 19일 날은 이 누진장만이 또 이제 1500 라인이 깨질 때 엄청 많이 사는 거지. 이게 1800 라인이고 이게 1500 라인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많이 오지. 결과적으로 연기금은 그 주식 어떤 특정 회사별로 얼마씩은 갖고 있어야겠다. 얼마씩은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제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한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니까 연금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유지시키고 싶은 거잖아, 가격을 막.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렇지, 너무 올라갔으면 빼가지고 이제 가격 유지하고 가기는.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얘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네 입장에서 문제는 그거야. 이쪽인 거거든. 사실 다시 역대 최고가 다시 찾고 그럼 역대 최고가가 여기였던 거잖아. 여기였는데 이게 갱신이 될 때 역대 최고가가 여기서 이제 막 갱신되기 시작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갱신되는 첫날인 거잖아, 사실. 그러면 랠리가 이제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날이지, 이날. 이날 보면은 외국인은 여기서 이제 랠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을 이제 줄여나가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좀 유심히 보면, 기관은 팔아. 음, 기관은. 기관은 팔아. 음, 이 그날 이날이 이날이 11월 13일, 그 다음에 1월 11일, 11월 11월 13일이지. 그 다음에 1월 10일? 10일이었나? 1월 11일. 여기가 이제 역대 최고가 등급. 1월 10일, 13일이 여기가 이제 랠리 시작하는 첫날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의 매매법을 보면 사실 너는 이런 매매를 그냥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얘는. 그래서 1월 1월 19일? 11일? 13일. 1월. 음, 아이고, 씨, 어디까지 가냐?
벌써 12월이야. 음. 근데 1월 아까 1월 11일 1월 11일이 여기잖아. 그지? 1월 11일 날 기관이 팔아제낀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다른 기관들도 많이 팔았는데 이 연기금이 판 거 봐봐. 숫자가 3이야. 이날. 1월 11일 날. 음. 이날인 거지. 음. 이날. 그러니까 이 저점 기준으로 두 배가 이미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밖에 없거든, 얘네 입장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줄인다는 거야. 1월, 11월, 여기가 11월 13일. 그러면 요 전에 얘도 이제 이 이후로도 매수세가 굉장히 세잖아, 지금 보면 연기금이. 음. 왜냐하면 지금 두 배 이상 벌었거든, 이미. 근데 그 전에도 계속 매도하잖아. 그지? 이건 이 뭐 35만 주 샀다고 하지만 이건 산 게 아니지. 그리고 여기가 12월 10일. 12월 10일도 굉장히 많이 팔았지. 그지? 12월 10일도. 그리고 1월 달을 되면서 11월 24일도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주목을. 그래서 내가 주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날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11월 13일 날 11월 13일이면 요 날이잖아요, 요 날. 그지? 요 날은 연기금이 신고가를 강제로 만들어낸 첫날인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주장창 계속 팔아대는 거지. 그거를 전부 다 개인들이 받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 이 영역을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보면은, 어, 여기서부터 뭐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상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매도한 구간이거든. 쌍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무진장 샀거든. 요 구간에서. 개인이. 개인이 무진장 샀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시장의 광기라는 표현을 써. 시장의 광기. 저 사람 지금 돈 벌고 있어. 그럼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는 거거든, 사실. 제일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나가는데, 그걸 개인이 받고 있으면, 향후 주가는 쭈구렁탱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주식을 사더라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잴 때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어. 그럼 왜 사냐는 거야.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데 왜냐면 이제 작전 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총이 작으니까 이 개인 세력들도 만만치 않거든. 외국인이 판 거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상한가 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대형주는 그게 불가능하거든.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개인이 그게 이제 좀 타격이 많이 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위치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를 해서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 의외로. 이런 이제 좀 이 쭈그렁탱탱이 종목들은 너한테 이제 권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종목은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야. 외국인이 그냥 팔고 나가고 있잖아. 얘도 팔고 나가고 있고 지금 17% 오르니까 그냥 다 던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서 오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실질로 이렇게 이, 이 기본적 분석을 조금 해보면
매출 증가세가 전년 대비 179%야. 이거 미친 거거든. 내가 이런 거를 신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저 하늘 높이 날아간다고. 더군다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500%야. 이 미친 거거든요, 이것도. 그잖아.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거잖아. 게임이 하나 새로 나왔나 보네.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남은 건데, 내가 또 너한테 얘기를, 만약에 이 소형주나 이런 것들가 이제 건들 때, 저가, 최근 3년 이내, 저가를 봐서, 어, 3배 이상 오른 종목은 안 건드는 게 좋아. 2배도 좀 위험하긴 한데, 음. 너 같은 경우에는 2배를 보는 게 오히려 좋고, 그러면 2,800원이면 5,400원이잖아. 5,400원 이상 오른 종목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냥 바로 꼬라 박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를 보고, 저가 기준으로 한 2배? 그러면 이 최근 1년 기준의 저가라고 해도 한 9천 얼만데, 그러면 2만 원 밑이잖아. 한 여기까지는 건들더라도, 네가 이제 이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한 2배까지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리고 역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정선 돌파로 이날 사는 거잖아, 이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저점이 6개월짜리가 또 보이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인 거잖아, 이쪽. 그지? 이 오른쪽. 그래서 이날 사도 되고, 이날 사도 돼.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거거든, 지금. 왜냐면 얘가 이제 동반은 할배 패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물렸어. 그럼 이 오른쪽에서 또 더 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할 것 같아. 평단가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살래라고 했을 때는 얘를 이용하고 봉세개를 봐가면서 이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산다면 시간대는 한 3시? 3시 10분? 그 사이. 그냥 적당하게 이 종가가 만들어진, 그리고 산다면 첫 번째 양봉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봉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음봉 나왔지?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양봉에서 사는 게 좋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왕이면 앞에 이렇게 이제 갭이 보이는 양봉이 있을 때 음봉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양봉에서 사는 게 낫고.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내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단기를 봐도, 한 달 정도만 봐도, 내가 딱 샀는데 올라. 그럼 기분 되게 좋은 거잖아. 이런 팁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지금 뭐 나랑 얘기한 게 한 1시간? 한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주식을 접근을 해도 굉장히 메리트가 커. 여기에, 삼성전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얘가 향후 전망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이 향후 전망이 좋을까? 그걸 알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지표는 내가 이 고점을 기준으로 대세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지? 대세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한 3개월 정도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요 정도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저항선 돌파로 보면 이제 이날부터 시작인 것 같고 그러면 요때라고 요때 타이밍 잡는 거 지금 타이밍 잡는 거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가지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긁어 모으는 거지 시작되는 거잖아. 그지? 찾아낼 때 이렇게 찾아내는데 3개월은 약해. 얘를 보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돌파해가지고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전에는 저항선 역할을 해가지고 물량을 요 정도만 늘려놨다가 바로 빼버렸잖아, 또 물량을.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얘네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속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런 것들에 안 속으려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날 이후에 요때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무릎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바닥을 만드는 거는 외국인이라고. 바닥을 만드는 건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은 조금 해줬던 것 같은데 이 바닥, 음, 이 완전 이 최저가, 이 지난 한 달 정도 봤을 때 최저가 요런 거, 또 요런 거, 요럴 때 외인들은 산다고. 요 밑에 보면 어제 대비 이렇게 산다고. 쭉 여기도 이제 사지, 그지? 이런 바닥을 만들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산다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 꼭대기 있잖아, 꼭대기. 어, 머리인 거지, 머리. 머리에선 판다고, 얘네들은. 머리에서는. 이런 머리에서는 얘네들은 판다고 봐야 돼. 외인들은. 이 머리 꼭대기에서는 판다. 얘네들이. 그래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만들어주는 애는 외인이야. 외인이 이 주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사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소형주나 소형주도 이 차트의 이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내는 거는 외인이야. 외인이 만들어내는 거는 찾아냈지,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주식을 할 때 되게 편하거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이제 361 정선 돌파나 뭐 이런 걸로 나름 저점, 한 달 정선 돌파나 이런 걸로 이제 저점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저점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막 떨어져.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이 음봉 기준으로 해서 양봉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니까. 그럼 이날이잖아, 이날. 그럼 이날 외인들이 사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361 정선 돌파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되면 이날인 거잖아. 그지? 이날 어제 대비 오늘부터 사는 첫날이라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 내가 뭘 찾아내려고 할 때 내가 그랬잖아 아까 갭상 나오고 다음 양봉에서 사면 음봉 이후에 3시쯤이면 봉이 확정이 되니까 그런 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봉보다는 이봉을 노리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도 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도 또 갭상 보이고 그럼 이런 날 또 사도 되는 거지. 또는 이날 사도 되는 거지. 첫 번째나 두 번째 항목. 계속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야. 이 종목 선정은 사실 아까 그 재무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최대한 많이 해서 사는 게 낫고 미래의 투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봐가면서 사는 게 나은 거고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거지. 선정이 끝났으면 내가 이제 사야 되잖아. 이 종목을. 그러면 산다면 언제 살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이런 기법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효율적.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사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사는 거는 자살행위야. 사실. 이런 음봉에서 사는 거는 다 자살행위야. 음봉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냥 폭락하는 거지, 그냥. 다음날 더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야. 음봉에서 사는 거는, 음봉들을 보면, 나는 이거, 이 저점이라고 이제 깨졌잖아, 그지? 음,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이게 완전 자살행위라고. 더 떨어진다고. 그럼 마음고생만 하는 거야. 그지? 이쪽도 보면 이 음봉 막 나와가지고 버틸 듯이 막 보이는데 사실 아닌 거지. 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음봉은 노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양봉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고 양봉도 이 어떤 양봉이냐? 봉쇄기를 봐가면서
지금 보면 이런 양봉도 보면 저점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아까 내가 얘기해준 공 3개만 봤어도 이 양봉에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 양봉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조금씩 더 보이지. 그잖아. 봉 3개를 합치는 개념이니까 이런 봉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여기도 좀 깔리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볼 줄 알면 주식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니까 하는 게 낫다는 거지. 내가 너 삼성전자 샀을 때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냥 별로 그런 거 없어.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네가 나는 요즘에 이제 삼성보다는 SK를 훨씬 좋아해가지고 SK 뭐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응? 또 동일한 위치잖아, 그지? 한 요때쯤 샀으니까 네가 이런 랠리를 네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게 나은 거지. 이런 게 예를 들면 아이, 주식에서 돈 벌쓰는 거 버렸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네가 샀던 때가 요 시점이었거든. 요 시점. 요런 시점에서 샀다면 이런 랠리를 이제 이렇게 랠리를 할 때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이 찌질찌질거리는 이런 구간 말고 이런 이제 랠리가 시작돼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도 좋고 지금 한 달 사이에 15만 원에서 36만 원 간 거니까 2배 간 거잖아. 그럼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짭짤하지. 담배값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낫지. 그걸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제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러면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노리는 게 나은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좋잖아. 이왕이면.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봐도 무조건 역대 차트를 보는 거야. 역대 차트 보고 내가 노린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성장주라는 가정하에 무조건 3개월인 거잖아. 성장주는. 그지? 그러면 내가 산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쪽에서 사겠지. 이쪽에서 한번 사고 그 이후에는 이 오른쪽이니까 이봉에서 사라는 거잖아. 근데 세 번째 봉이니까 이봉에서 샀겠지? 이제 아침에 샀겠네? 아침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봉 3개 매매법. 알고 있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때 한번 사고 이때 사가지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한 3번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랠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타이밍 공략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뭐 신규주라고 해도 내가 폭락을 했어. 폭락을 하면 한 달 포인트잖아. 그지? 한 달 뒤에 내가 샀다면 이봉에서 샀겠네. 이 양봉에서. 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날은 이날 사도 되고 이날 사도 되고. 그지? 그럼 또 이런 랠리를 내가 경험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지? 왜냐하면 SKIT도 미래 가능성이 좋고 SK 그 바이오사이언스도 바이오를 우리나라가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삼성보다 SK 이제 왜냐하면은 그 이 머리가 이쪽이 이제 SK 쪽이 나는 투자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지금 계속 관점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정상 돌파로 샀는데 물렸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욕심내고 안 팔았어. 그러면 또 폭락이 나왔을 때 한 달 정상 돌파로 더 사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더 사면 된다. 왜? 이런 종목은 미래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 사고 이 다음에는 또 3개월 포인트잖아. 그지? 지금 3개월 포인트가 조만간 오고 있는 거잖아.
1월 첫날 사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날 기준으로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 팔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더 갈 거라는 거지, 언젠가는. 오른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는데 기회가 언제 오냐. 그 기회를 찾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지. 그래서 이런 이제 대기업, 얘도 대기업이잖아. 얘도 외국인 봐봐. 계속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물량 볼 때 이렇게 지지선 가지고 보거든. 근데 6개월 순매수거든, 지금. 그잖아. 그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기업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내가 얘도 보면 6개월 순매수잖아, 얘도.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순매수하고, 지금 물량을 8월부터 어떤, 또 다른 세력일 수도 있는데, 물량을 이렇게 늘리다가 지금 여기서 꺾이기는 했지만, 그 물량은 유지된 상태인 거지. 그지? 그래서 누군가 순매수를 지금 더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순매수인 거지, 지금. 외국인 순매수. 거기에 단기 투자들 겸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단기 투자니까. 단기 투자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도 물량은 계속 이 쌓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낫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의 분석력이 나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가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500만 주야, 500만 주. 500만 주. 500만 주를 산 거야. 27만 원짜리를. 미친 듯이 사는 거지, 사실. 나는 사면 4주 사는 거잖아. 5주나. 어? 이 회사가 망하면, 얘는 돈을 얼마를 잃게 되는 거야. 나는 꼴랑 100만 원인데. 그잖아.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사도 돼? 이런 밑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한 2천만 원까지 더 사도 돼? 1억까지 더 사도 돼? 얘네가 산 금액이 얼만데. 당연히 더 사도 되지. 그러니까 덜 쫄리는 거지. 내가 1억을 진짜 집어넣어도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참고지표로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엮여가지고 대형주들을 보는 중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파는 기업보다는 사는 기업을 사는 게 당연히 나은 거야, 당연히. 그지?